자, 먼저 맨 처음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해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가죠.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은 처음에 이제 총칙 파트에서 뭐 당연히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 근데 용어를 이렇게 보시면 국토계획법상 용어는 크게 계획에 관한 용어가 있어요. 계획. 거기 그 418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계획을 만들죠. 누가? 행정청이. 그러니까 왜 만드는 겁니까? 계획은 그 토지에 대한 규제를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데, 근데 그 계획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국민들을 직접 규제하는 계획이 있고,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계획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보시면 일단 이름부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까지 있죠. 그렇죠. 예. 사실 요거 말고도 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거는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자 무슨 시설 관련된 용어가 있죠. 시설?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용어를 물어보는데 계획 관련된 용어가 한 5가지가 있고, 자 옆에 보시면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 다음에 광역시설이라는 게 있죠. 공동구까지. 요 4가지는 무슨 시설이다. 무슨 시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할 때는 기반시설. 기반시설 같은 게 도로라든가 광장, 공원,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것들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반시설이니까 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서 이게 기반시설이고 그 기반시설 자체가 어떻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돼요. 어떻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바뀌죠. 그 기반시설 중에서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도시계획시설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법에서 이제 우리가 공법에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쓴다. 원래는 처음에는 기반시설이었었는데 행정청이 그 기반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그 계획을 결정을 하면 그 계획을 결정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처음에는 도로나 공원 같은 게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결정을 해놨다. 그럼 계획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다.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렇게 용어를 약속.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부를 때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뭐라 불러요? 기반시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반시설인 도로, 기반시설인 공원, 기반시설인 학교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데 가보니까 계획이 나와 있대요. 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도시계획시설. 보면 그거를 제가 처음에는 기반시설인 도로 이렇게 보다가 어떤 장소에 가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인 도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공사를 실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배워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오면 바로 이제 공사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기반시설인 도로 그러면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만들고 그 이후에 하겠다는 그런 이제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광역시설이나 공동구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가서 배우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이제 거기 그 11번에 보시면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사업. 네,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 사업이다. 네, 3가지 사업이 들어있다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거 안에는 3가지 사업이 들어있다. 일단 거기 사업의 종류부터 먼저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보세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시면 일단 거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주요 이제 용어들이니까 한번 용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용어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용어를 배우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는 용어로 보시고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시면 계획 관련된 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선 시설 관련된 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사업 안에는 3가지 사업이 있다. 일단 이렇게 기본 틀이니까 그럼 틀을 잡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용어를 보시면 거기다 이렇게 한번 메모를 좀 해볼까요? 용어 보시면 아까 우리 계획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이 서열이 있어요. 서열 처음에 보시면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이 자 우선 요 계획 중에서 이 도시계획 체계 중에서 일단 이게 상위 계획이에요. 자, 요 밑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요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이렇게 부합하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으로부터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계획이 일단 서열이 잡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이게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제가 줄여서 도시 이렇게 기본계획이라는 표현도 쓰고 도시군관리계획도 그냥 군자를 떼고 쓰기도 한다고 이게 관행상 도시군을 도시 그냥 이렇게 부르고 여기도 도시군도 이렇게 도시라고 불러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혼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하고 이제 도시기본계획하고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관계. 얘들이 상호관계 이렇게 상호관계 있다는 것도 보셨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위에 보면 국가계획이라는 계획이 하나가 더 있어요. 최상위 계획이죠. 자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재에서 국가계획은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우리 국가계획은 뒤에 보시면 항목에 13번 항목에 있죠. 국가계획이라고. 사실은 요까지 포함한 이제 계획 자체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계획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각각의 계획의 이제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공부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보세요. 이거 먼저 보고 가도 됩니다.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어느 장소에서 광역계획권에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파악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계획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뜻이고 광역계획권이라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 광역계획권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거기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쪽에다 써볼까요?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인데 광역계획권은 우리 뭐라고 하셔야 돼요?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있는 곳이다 이렇게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있을 때 거기 뭐라 부르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광역계획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에 이렇게 주변 도시가 이렇게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 이렇게 전체를 묶어요. 이렇게 왜? 그때 우리 서울하고 주변 도시를 기능을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서울은 서울 혼자 독자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서울하고 주변 도시를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실제 우리나라에는 서울시 광역계획권이라는 데가 이렇게 실제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거 서울특별시라고요. 서울특별시 이렇게 있고 서울특별시를 경계를 넘어가면 경기도죠. 그렇죠? 근데 경기도 안에 보면 이제 도시들이 있어요. 경기도 안에 여기 성남시라는 도시 같은 데가 있고 이제 경기도 하남시 같은 데도 있고 도시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런 식의 도시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도 뭐 고양시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이렇게 도시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다 표시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서울하고 이 경기도에 있는 도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걸 뭐라 부릅니까? 이런 지를 전체를 이렇게 묶었어요. 이게 이제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서울시 광역계획 부르는 거예요.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서울시 광역계획 이렇게 부르고 실제 이제 이게 제가 다 표시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도시가 한 30여 개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광역계획권은 굉장히 큰 거죠. 서울하고 주변 도시를 30개를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도시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기능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광역계획권이 또 나중에 하실 건데 좀 작은 것도 있죠. 규모가 이게 청주시라는 충청북도 청주시라는 도시하고 이렇게 청원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청주하고 청원도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묶여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우리 뭐라고 그래요? 2개가 묶여 있는데 이건 청주 청원이라고 묶여 있으니까 청주 청원 광역계획권 이렇게. 그럼 그런 데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광역계획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은 이런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요 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의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의 방향 이렇게. 그럼 우리 미리 봐야 되는 거 이제 관청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관청. 자, 광역계획권이 서울시하고 여기 경기도의 도시들 이거는 지금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셔야 돼요? 어떤 관청이? 이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묶여있네. 그럼 서울시하고 경기도보다 높은 관청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제가 지난달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여기는 여기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는 청주시하고 청원군보다 높은 도지사님이 이렇게. 그럼 지금 하나 규칙이 하나 생겼네요. 자, 광역계획권은 이렇게 묶는 범위보다 높은 관청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은 관청을 높은 관청 이렇게. 높은 관청이 이걸 지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높은 관청.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묶여 있으면 서울시하고 경기도. 사실 이런 게 제가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게 대전가도 있어요. 대전도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충청남도 도시들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요. 예. 뭐 충청남도 무슨 뭐 금산시, 공주시 이런 데 이렇게 묶여 있어요. 서울시, 대전하고 주변 도시들이 이렇게. 그러면 광주도 묶여 있어요. 광주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광주광역시 주변에 그 전라남도시 이렇게 묶여 있고 또 대구는 대구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경상북도 경산시는 다 이렇게 묶여 있다고요. 그럼 그런 케이스는 다 누가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 대구시 다 이런 데 가서 보면 광역시하고 그 주변에 도가 묶여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서울이랑 똑같은 케이스니까 다 국토부 장관님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행정청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했어요. 행정청 했을 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있으면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특별시광역시 도지사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 밑에 우리가 이제 시장원수 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하고 어디가 묶이는 거예요? 경기도 아니면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다 이게 위에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님이 지정을 해주고 근데 이런 게 이 청주청원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밑에 청주시하고 청원군 이렇게 묶이는 케이스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지사님이 밑에 이제 시장군수가 이렇게 도지사님 밑에 시장군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과거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산 창원 진해도 있었죠. 마산시하고 창원시하고 진해시가 있었죠. 이렇게. 자, 이 경우도 누가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도. 마산 창원 진해도 누가 하셔야 됩니까? 이것 다 경상남도 안에 있죠. 그럼 요쪽 케이스예요. 요쪽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오른쪽 케이스죠. 여기 보시면 마산시, 창원, 진해시도 이거 경상남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요 세 군데 시가 묶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경우도 당연히 누가 하셔야 돼 이거는. 도지사가 구체적으로 이제 경상남도 도지사님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광역계획권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을 일단 구별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었고 이렇게. 이거는 장관님이 하는 경우, 이거는 도지사님이 하는 경우고. 예. 우리 이거 보세요. 청주 청원 광역계획권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시험 문제에서 이거예요. 이거. 도지사님을 시도지사라고 쓸데없이 이렇게 시자를 붙여버린다고요. 시도지사가 붙으면 이게 특광 도지사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시도지사 할 때 시를 붙으면 안 된다. 그냥 도지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광역계획권은 이렇게 느낌이 광역계획권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해서 거기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이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 이렇게 된다고 시험 문제에서는 광역계획권인데 이걸 말도 안 되게 광역시 이렇게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이름을 비슷하게 바꾸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있는 장소인데 광역시 그러면 하나의 도시니까 당연히 틀린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으로 가보세요. 도시군계획. 자, 우리 도시군계획은 이게 도시계획이란 말도 쓰는데 군자를 떼고 자, 도시계획은 핵심이 어떤 거다?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된다. 자, 우선 도시계획할 때 도시가 어디예요? 도시. 자, 행정단위 도시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거기가 도시죠. 예, 특히 이제 군할 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하고 예. 자, 지금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이라는 데가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 대해서 예, 장기적인 발전 방향, 도시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이고 자, 그 계획이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구분한다니까? 도시 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되니까 이거네 결론적으로 여기 끝에 있는 두 가지 계획 이렇게 두 가지 묶어서 이렇게 묶이면 이게 무슨 계획이 되는 거야? 네, 이게 다시 이게 도시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군자는 떼고 읽으시면 돼요. 자, 도시 계획은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되잖아요. 이렇게 도시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하고 광역 도시 계획이 아니라 뭐라고 하셔야 돼요? 도시 기본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규칙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도시계획 안에는 이게 이런 얘기네. 도시자로 시작하는 계획 2개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자로 시작하는 게. 도시자로 시작 안 하잖아요. 이거는 광역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가지 계획, 도시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도시자로 시작하는 계획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특광,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에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인데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한다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그 뒤에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을 구분한다 이제 그게 나겠죠. 다른 건 바꿀 게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도시 기본 계획으로 가는 건데 자 우리 도시 기본 계획은 우리가 도시자로 시작하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도시 기본 계획도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끝에가 이제 시군으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도시에 대해서 자 도시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군 여기가 도시예요. 도시 우리가 행정단위가 이런 데를 우리가 도시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도시 기본 계획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랑 비교할 때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적어서 이걸 지정을 해서 2개 이상 도시의 그 넓은 지역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근데 지금 3번에 도시 군기본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자 도시별로 특광시군 도시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도시기본 계획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특광시군,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군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인데 뒤에 보니까 무슨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자기보다 밑에 있는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기본 계획은 자기보다 밑에 도시관리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도시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미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3번에 도시기본 계획은 시험 문제가 나올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도시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그 표현을 광역도시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4번에 도시관리계획. 자, 이 도시관리계획도 자, 도시기본계획의 특광시군에 대한 이 장기적인 발전 예,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인데 문제는 여기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예, 자치시, 자치도 그 다음에 시군 이렇게 특광시 군에 대해서 이번에는 도시관리계획은 개발하고 정비하고 예, 보전을 하는 계획이다. 자 일단 거기 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이제 비교해 보세요. 자 좀 공통점은 특광시 군이라는 거는 공통점이죠. 예, 이렇게 만드는 장소는 공통점이 똑같이 도시자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차이점이 도시기본계획은 특광시 군에 대한 기본적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은 특광시 군을 개발, 정비, 보전을 하는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특광시 군은 실제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전도 하는 계획이다. 자 위에 있는 기본계획은 방향만 지시하는 계획이고 실제 도시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개발하고 정비하면서 이렇게 이건 실제 뭐라는 거냐면 이거는 실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실제 실행에 옮기는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을 대해서 영향을 주는 계획이고 실제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실제 실천에 옮기고 또 국민들을 규제하는 계획, 이 도시관리계획의 특성 이런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도시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인데 문제는 맨 끝에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 중간에 있는 그 토지 이용, 교통 같은 건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다음의 계획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6가지 계획이 있었죠. 우리 거기 번호가 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걸 제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1번 도시관리계획, 2번 이것도 번호를 이렇게 붙이세요. 그 기역, 니은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기역, 니은에다가 1번 도시관리계획, 2번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번호를 붙이시라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부를 거니까. 그럼 이제 1번 도시관리계획은 토지 위에다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을 하거나 변경을 한다 이렇게. 2번 도시관리계획은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한다. 3번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다. 자, 4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도시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 거기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준다. 6번 도시관리계획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준다. 이렇게. 자, 이런 말을 쓰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의 6가지 내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딱 빨리 이걸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은 이따 배우실 건데 결정이란 말 써요. 결정.
도시관리계획이 이렇게 확정됐다는 말을 결정이란 말 쓴다고요. 그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그냥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시험 문제가 1번. 그 1번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어떤 거예요? 용도, 네, 지역, 그다음에 용도 지구를 네, 토지 위에다가 지정하는 거죠, 그죠? 토지 위에다 지정하거나 변경을 한다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1번 결정이 되면 땅의 용도 지역이라는 거하고 용도 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용도 지역 지구가 지정되면 땅 주인들은 용도 지역 지구 때문에 규제를 이제 받게 됩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가장 중요한 효과 아니에요. 용도 지역이 들어가면 내 맘대로 땅 주인들이 자기 땅을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관청이 정해주는 용도에 따라서만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행정청이 정하는 용도가 뭐냐 이렇게 생각나야 되는데, 자, 용도 지역이 우리나라 토지를 크게 네 종류죠. 우리나라 토지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까? 그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 쉽게 생각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라. 물론 근데 약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그 안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는 도시지역만 개발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존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땅을 사람들은 안 좋은 거죠. 보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딱 구분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분. 그 용도죠, 용도. 용도 지역을 일단 구분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구라는 것도 이따 배우실 건데, 용도 지구는 10종류가 있죠. 이렇게. 일단 거기다 종류를 쓰면서 그 종류 이름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볼 겁니다. 용도 지역은 크게 4종류가 있고, 세분을 하면 21종류 있죠. 요거 이름은 무조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용도 지구는 10종류 이렇게. 자, 그럼 이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교재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원래 앞부분은 이렇게 용도 지역을 우리가 21가지 이름 외우는 거니까, 자, 페이지를 456을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용도 지역이 써 있죠. 용도 지역의 종류가 크게 4종류가 있고, 세분을 하면 21종류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름이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 농림, 자연이 있고, 도시지역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시지역 안에서가 다시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 공업, 녹지가 있는데, 주거지역을 아예 쪼개서 주거지역 자체가 일종 전용주거부터 준주거지역까지 이렇게 그 6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게 주거지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일종 전용주거부터 준주거지역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 걔네들을 1종 전용, 2종 전용, 1, 2, 3종 일반, 그럼 준주거 이렇게. 좀 공부 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뜻까지 이제 바로바로 보셔야 돼요. 공부 이미 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이게 일반 주거죠. 그 준주거 지역에는 2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준주거에는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기능까지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안이. 공업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생각나셔야 된다고요. 상업지역은 뭐예요? 중일근유죠. 상업지역은 중일근유.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이름 외울 때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오는 거, 그죠? 중일근유 이렇게. 그 뜻을 읽어보시면 되고, 자, 공업지역은 뭐예요? 전일준이 전일준, 그렇죠? 중학교 1학년, 걔들 아버지 이름이 전일준 아님, 그죠? 중학교 1학년, 걔 이름이 이제 전일준이다 이렇게 외우시는데,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이렇게 전일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중공업에는 3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렇죠? 준주거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서는. 준주거의 지역은 2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의 보완이기 때문에, 그 상업 업무가 뭐 넓은 의미의 상업이니까,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기능까지만 보완이다. 근데 준공업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 경공업에다가 주거, 상업 업무의 보완이죠.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이 모두 섞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주거가 되는 거죠. 준공업이 되는 거죠. 준공업. 준공업이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보생자지, 보생자. 보생자. 이렇게 해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인데, 제일 보존 성격이 센 녹지. 보존 성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녹지는, 보존 성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녹지는
보존 녹지가 되는 거죠. 보존 녹지. 아이고 보존 성격이 돼 있다는데 자연 녹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보존 성격으로만 구성이 있다. 그 보존 녹지 아니에요, 제목 자체가. 그렇죠? 자,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생산 녹지,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보존을 하되 불가피하면 개발이 허용될 수 있다. 예, 그게 자연 녹지 이렇게. 그 자연 녹지가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 보존 성격으로만 돼 있는 녹지는 보존 녹지.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서 보호생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 지역, 보호생계도 있었죠. 예,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농림과 자연환경 보존 지역까지 이렇게 21가지 이름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어요. 크게는 4종류, 세분을 하면 21종류 이렇게. 용도 지구는 어디 있어요? 용도 지구. 자, 보시면 462에 있죠. 예, 460회 용도 지구다에 우리 명칭 같이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제, 거기 그 462 안가로 3번 종류와 세분을 봐야 되겠죠. 종류와 세분. 자, 용도 지구는 이게 세분까지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기본 종류가 10종류가 있는 거죠. 10종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경미, 고시보, 취계 이렇게 외웠죠. 우리가 쓴 거죠. 네, 10종류. 경미,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 시, 보 이렇게 경미, 고시보, 그 다음에 취계, 방, 네, 방, 특이죠, 특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 방화, 특정용도제한지구. 자, 우리 여기서 대부분 다 용도지구는 규제의 강화 효과가 있는데 완화 효과가 있는 건 뭐예요? 완화. 규제를 완화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게 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예요. 예.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생각하면서 요 개발진흥지구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할 때도 나와요. 그렇죠? 예, 취락지구나 개발지구 이런 것들이 이따가 지구단위계획 할 때도 나올 거니까 이런 건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규제를 이거는 강화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완화. 나머지는 다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 땅에 들어오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처음 공부하시고 이렇게 처음에 아실 때 개념 세우실 때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농림지역이에요. 자, 용도 이 농림지역 그럼 이거는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21가지 용도지역 중에서 내 땅은 농림적으로 돼 있다. 농사 짓는 목적이라든가 임원 목적으로만 이렇게 보존하는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 땅을. 그럼 안 좋은 거죠. 네,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 뭐가 들어왔어요? 취락지구 들어왔네 이렇게. 이게 노란색으로 취락지구라는 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용도지역 위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용도지구가 들어왔죠. 네, 근데 지구가 들어왔는데 그 지구 이름이 취락지구라고요. 그럼 좋은 거죠. 네, 이게 땅 성격 자체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성격이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농림지역을 다른 거라 용도지역 이름을 안 바꾼 상태에서 용도지역에다가 용도지구라는 제도만 정하면 규제를 또 이렇게 완화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걸 기본적으로 중개업할 때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려고 이거 배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아시면서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냐 아니면 규제가 강화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까 제가요 자연 녹지 보세요. 반대로 자연 녹지는 녹지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녹지입니까? 네, 그 자연 녹지는 다른 녹지보다 다르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요. 아까 녹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개발 허용되는 녹지가 자연 녹지인데, 자연 녹지인데 거기 뭐가 들어가?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인데 무슨 뭐 여기서 뭐 보존지구라는 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존지구 이렇게 보존지구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개발하려다가 이 보존지구에 막히는 거예요. 규제가.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었었는데 성격이 이게 또 바뀌는 거예요. 개발 못하는 땅으로 또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 무슨 뭐 중요한 군부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따 나중에 배우실 건데 중요 시설물 이렇게 이렇게 묶여버리면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존지구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그걸 파악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려고 이게 이런 용도 지역이나 지구 이러면 그러려고 좀 외우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1번 도시관리계획을 이제 결정 한번 했어요. 1번 도시관리계획이 1번 도시관리 결정되면 우리 땅 위에 용도 지역이라는 게 지구라는 게 지정되고 또는 변경됩니다. 이게 변경돼서 토지 소유자는 이제 그거에 따른 규제를 받으셔야 된다고. 여기서 정하는 대로만 이용을 해야 된다. 자기 땅 자체를. 자, 2번 도시관리계획은 뭐예요? 다시 이제 앞으로 지금 용도 구역인데 넘기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에서 보세요. 용도 구역은 또 어디 있습니까? 용도 구역은 페이지가 이제 465로 오시면
그 용도구역 있죠? 용도구역 있죠? 용도구역도 바로 양가로 이번에 종류로 가셔가지고 용도구역 종류가 보시면 5종류. 자,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구역 있습니까? 자, 용도구역도 대부분 다 규제를 강화하는 건데 완화하는 효과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5가지 중에서. 자, 개발 제한구역 465죠? 465 용도구역. 자, 이게 보면 이거네요. 자, 2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2번 도시 결정되면 토지 위에 어떤 내용이 생기는 겁니까? 용도 구역 제도가 토지 위에 지정되거나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용도 구역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땅 위에다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걸 정하는 거래요. 개발 제한 구역. 아니면 두 번째 도시 자연공원 구역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가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가와 조정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새로 생긴 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생겼죠. 자, 그러면 우리 거기서 대부분 다 규제를 강화하는 건데 용도구역 중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시가와하고 죄송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거는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섞여 있어요.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하고 앞에 동그라미 3번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입니까? 거기서는 규제를 뭐하고 완화하고 나머지는 강화. 특히 강화를 제일 세게 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답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런 얘기. 아무것도 못해. 개발 제한 구역은 환경 보전 또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럼 그한테 가서 뭐만 하셔야 돼? 숨만 쉬어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발 제한 구역 옛날에 처음 생길 때는 그랬었어요. 규제가. 근데 지금은 많이 풀어졌어요. 지금 원칙도 개발 제한에서는 개발 행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한다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쭉 나열이 돼요. 근데 그건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에 야구장 지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현재 생겼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에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운동시설 같은 거, 특히 야구장 같은 요즘 또 사회인 야구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 이제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준다고요. 지금도 계속 풀고 있어요. 국토부 가시면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홈페이지 보면 개발 제한 구역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에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입니까? 네, 원칙을 딱 아시고 거기에 따른 행위 제한 자체는 개발 제한 구역 관련 법에 따로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험법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실무 가서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규제가 제일 강한 게 개발 제한 구역이고 그 다음으로 강한 게 시가와 조정 구역이에요. 시험에서는 주로 시가와 조정 구역을 많이 낼 거예요. 시가와 조정 구역 쪽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다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은 그냥 이름부터 먼저 알아두십시오. 자,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이런 것들은 규제를 뭐 한다? 강화한다. 근데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죠.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으시고 나서 이런 것들도 토지 위에 지정이 돼서 토지 소유자들의 용도 자체를 이제 규제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현행법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보면 6번에 따로 있죠. 이게 여기서 용도 구역을 규정을 했고 한 6번도 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따로 있었죠. 새로 생긴 거라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자 이것도 용도 구역입니까?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인데 요 위에 있는 거랑 약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용도 구역인데 약간 규제하는 형태가 좀 달라서 얘네들은 별도로 다루 이렇게 법을 6번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까 우리 그 표현할 다시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앞에 가보시면 다시 이제 429페이지로 오셔서 자 우리 지금 뭐 보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몇 개 있었어요? 6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1번, 2번, 6번을 좀 미리 본 거 이런 것들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다. 용도 구역 할 때는 3번하고 2번하고 몇 번까지 6번까지 그냥 용도 구역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정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행위 제한을 정하기 때문에 얘는 약간 6번 스타일은 좀 기존에 있는 용도 구역이랑 다른 거고 최근에 생긴 거기 때문에 번호를 따로 6번을 만들어 준 거예요. 6번은. 자, 그럼 3번 도시 관리 결정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자, 기반시설은 좀 이따 이제 보실 건데, 자, 우리 땅에다가 이렇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정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 행정청이 우리가 이제 사회 간접시설 같은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 정비도 해야 되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아까 기반시설은 바로 이제 오른쪽에 바로 배우실 건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종류가? 예, 7종류. 7종류 거의 교통, 공간, 유통 공급해가지고 몇 가지 기반시설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기반시설을 이렇게 토지에다가 설치를 한다. 설치한다. 예. 돈은 어디서 설치할 거냐? 돈. 돈은 주로 행정청이 내는 예산 가지고, 예, 그런 돈 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네. 그럼 이런 얘기네. 자, 토지 위에다가 도로나 공원이나 철도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설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계획부터 결정해야 됩니까?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을 때 거기가 그 결정된 그 장소에서 실제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업 설치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안 하고 설치하면 위법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같은 거 만들 때는 행정청이 시키는 대로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내용대로만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거기 그 오른쪽에 7번이 뭐였습니까? 도시계획 시설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입니까? 그렇게 돼 있죠? 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제일 먼저 할 일이 3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위치가 접히는 거, 위치. 어느 위치, 그 다음에 규모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돈은 누가 낼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대로만 실제 공사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4번 도시관리계획도 무슨 사업하는 건데요? 4번 도시관리계획은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고. 자, 우리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는 사업입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만 공부하시면 돼. 이 뜻이 뭐냐?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죠. 그렇죠? 정비사업은 서울의 구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이고, 네, 이거는 구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이건 조성, 이거는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도로나 공원을 만드는 사업한다.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사업이다. 근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까? 그럼 요 세 가지 사업이 뭐예요? 요 세 가지 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묶으면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용어 중에서 11번 용어의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 계획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예, 도시를, 우리 도시 안에서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 사업이에요? 그때 공익 사업이라고 쓰시고 각각의 사업하는 순서, 이런 도시계획 사업하는 순서를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이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만드는 사업, 요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 같은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도시 개발하는 사업, 그다음에 정비 사업이라는 거 있습니까? 네, 걔네들은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에서는 사업이란 말이 나오면 사업하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되겠죠? 네, 그것도 해요? 뒤에 할 거예요. 네, 뒤에 하시죠.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좀 배려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일단 기반시설이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싹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공익적인 사업,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 도시계획사업이다 이렇게. 도시계획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사업은 이 법으로 시행한다. 맞아요, 틀려요? 도시계획사업은 이 법으로 시행해야지. 이 법, 우리가 지금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이 법. 이 법이 지금 국토계획법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시계획사업 세 가지는 이 법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법 또는 다른 법으로 시행한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고. 이 법이나 다른 법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런 말 쓰냐면 도시계획 그 시설 사업은 이 법으로 시행하는데 밑에 그 기역 니은 디귿 좀 보실래요? 기역 니은 디귿 할 때 지금 보면 도시계획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이 법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 시설 사업은 이 국토계획법에서 시설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사업하는 절차도 써 있고. 근데 밑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에 따른 그 말 때문에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네, 그런 표현 쓸 줄 아시죠.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
근데 그 사업 자체에서 이 법으로 하는 게 하나 있습니까? 다른 법으로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도시개발법이라는 이 법이 아닌 다른 법, 그다음에 정비법이라는 법이라는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이 있으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으로 시행한다. 그런 표현으로 메모를 좀 하시면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5번 도시관리계획이죠. 자, 5번 도시관리계획은 뭐 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자,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의 일부, 서울이라는 도시가 전부가 아니에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정합니까? 정하고 거기다 무슨 계획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상세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이제 5번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자, 5번 도시 관리 계획이 결정됐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거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6가지 도시 관리 계획을 한번 쭉 본 거예요. 그래서 1번 도시 관리 계획 결정되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죠. 요거 2번 할 때 5번까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이렇게 우리가 용도 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도 구역은 여기 4가지가 있고 여기 1가지가 있으니까 총 5개 종류. 그다음에 용도 지역은 크게 4종류가 있고 세문을 하면 21개 이렇게 종류. 그다음에 이거는 10종류. 이런 것들 이름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 각각의 땅 주인들을 제한하는 거죠. 근데 일부 완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느낌. 종류 파악하시면서 주로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건데 일부 이렇게 용도 구역 중에서 용도 지구 중에서 완화하는 것도 있다. 그다음에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걸 만든다.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신도시 만드는 사업, 정비사업처럼 재건축 재개발하는 사업이 다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1번, 2번 결정을 해서 용도 지역 지구를 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시킬 때 이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그 장소를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행정청이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자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 그럼 답이 뭐예요? 내용이 아닌 걸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이거 만들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같은 거. 자,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우리 용어할 때 어디 있습니까? 한 장 넘겨보시면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땅에다가 정하는 것도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는 내용인데 뒤에 가보시면 그 국가계획 밑에 14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15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걔네들이 끝에가 구역으로 끝났죠? 구역으로 끝났는데 얘네들이 용도 구역이 아니라는 거. 이건 그냥 구역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까 용도 구역은 아까 제가 이름 알려줬던 거 5종류 이렇게. 개발 제한,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이것만 용도 구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냥 구역이에요. 용도를 정하는 구역이 아니라 그냥 구역이라고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개발밀도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는 거다. 강화. 원래 사이즈보다 강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용적률 사이즈보다 강화한다. 안 좋은 거죠. 또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밑에. 야, 기반시설을 신규 개발지 아파트로 신규로 개발한다. 그럼 기반시설이 먼저 있어야지 아파트부터 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되는 곳이죠. 우리가 신규 개발할 때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의무적으로 기반시설부터 먼저 만들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정해요.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면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아파트부터 짓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만들어라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거 지정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아니면 이제 뭐 나중에 배우실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거. 토지에 대해서 투기가 있어. 세종시 같이. 그럼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미리 허가받는 장소를 정한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이라는 걸 딱 정해요. 이렇게. 근데 그거 지정을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결정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절차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끝에가 구역으로 끝났고 구역으로 끝났지만 용도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용도 구역을 지정할 때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예, 그런 걸 구별하는 거, 그런 걸 구별하는 게 이쪽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면
자,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4번 428 다시 오셔가지고 동그라미 8번이시면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있는데 번호를 붙여서 앞으로 1번 관리계획, 2번, 3, 4, 5, 6번 관리 이렇게 부를 거예요. 6번 그러면 뭐예요? 입지규제 최수구역. 5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딱 바로바로 나오셔야 된다고요. 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5번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이 한 번 더 부원 설명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일부. 자, 읽으시면서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이 어디예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아까 도시자로 시작하는 계획은 도시자로 시작하는 이런 도시계획은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도시 아닙니까? 도시? 도시는 여기 아니에요. 여기 도시. 특별시, 광역시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데 시군. 여기가 도시라고. 행정단위 중에서 이런 데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고 인천 같은 광역시도 도시고 세종자치시도 도시고 제주도도 도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일반 시, 군 이런 데를 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시의 전부에다가 지구단위계획 만드는 거죠. 체계적인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 항상 지구단위 계획 일부에 대해서 항상 일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옛날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냈어요. 그거. 일부라는 표현을 막 전부 일부 막 속이는 거죠.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막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항상 일부에 대해서만.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적인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좋은 계획이니까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 줘야 됩니까? 그런 거죠. 우리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왔대요. 사실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해지면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건 몇 년 안에 수립하셔야 돼요. 이거. 기간도 하나 있는데 3년이죠. 3년. 3년이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시로 안 당하려고 하면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 동네 지구단위계획이 나왔어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대요. 그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물 줘야 됩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다 시키는 대로만 건물 주셔야 돼요. 그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 된다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상을 줘. 상. 그게 뭐냐? 용적률 같은 경우를 완화시켜 준다고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완화시켜. 그런 건 이제 뒤에 와서 배우시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키면 인센티브. 건물 지을 때 좀 크게 지는 인센티브 주는 거, 상을 주는 거죠. 일종의.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구단위 계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뭐를 주고 벌을 주는 거죠. 우리 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면서 의미를 파악하니까. 지금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거죠.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맨 끝에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이다. 뭐 뒤에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6번에 보시면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의 이게 종류가 7종류가 있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인데 작년도 시험 문제가 뭐였어요? 다음 그 시험 문제에서 환경기초시설 그걸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렇게 기반시설에 거기 종류 이름하고 옆에 세부 써있는 기반시설을 막 이렇게 헷갈리게 물어본 건데 작년도에는 그 방제 그 외우실 때는 우리가 도로, 철도, 항만과 이런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교통이죠. 교통. 그리고 이제 광장이나 공원도 녹지 이런 것들 우리가 주말에 놀러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간시설도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그 유통 공급시설에 자, 뭐 유통 업무라든가 수도, 전기, 가스, 이 공공문화, 체육시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천이나 유수지가 뭐냐? 하천, 유수지가 자, 보건위생이다 그러면 은근히 헷갈려 버린다고 이게. 하천, 우리 그다음에 유수지는 무슨 일이에요? 보건이 아니라 이거는 재해를 예방하는 물난리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죠. 이게 방제라고 하셔야 돼요. 방제. 그렇죠? 보건위생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이제 처리하는 시설들. 죽었을 때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 이 봉안이라는 게 납골당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게 보건위생시설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죽었을 때 우리 처리하는 시설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하수나 폐기물 처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환경, 기초니까 그 세 가지 부분을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를 딱 포인트를 잡고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한 문제를 안 나오더라도 지문으로 뜬다고 지문으로 이렇게.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를 낼 때 지문으로 낼 수 있어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와 있을 때는 뭐라 불러요? 밑에 도시계획시설이죠. 야, 어떨 때는 기반시설이다, 어떨 때는 도시계획시설이다. 그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 따위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관청이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럼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있으면 그때는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광역시설까지 이제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역시설은요, 기반시설입니까? 광역시설도? 위에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일부 시설을 빼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광역시설로 따로 이렇게 재분류를 했대요. 위에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일부 시설을 빼가지고 광역시설로 보는 건데, 근데 광역시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눈대요. 이렇게 형태로. 2개 이상 특광시군에 걸치는 게 있고 2개 이상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항만이나 공항, 자동차, 정류장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도로, 철도, 운하처럼 이렇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것들, 또 이렇게 아니면 뭐 수도, 전기, 가스 같이 이렇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은 다 이게 걸치는 것들이에요. 하나 특이한 게 있어. 광장. 광장은요, 2개 이상 특광시군에 걸치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광장. 걸치는 거죠. 근데 어떤 색 하면 공동으로 이용할 것처럼 보인다. 우리 서울역 앞에 광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 이렇게. 그러면 광화문 광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서울 사람도 가서 이용하고 경기도 사람도 가서 이용하는 거죠. 서울시 안에 광장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딱 틀리는 거예요. 광장은 걸치는 거로 분류하라는 거예요. 걸치는 거로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 예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 분류할 때. 그래서 광장은 걸치는 거로 분류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막 적용해가지고선 좀 약간 예외적인 그런 광장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걸 때 원칙에다 막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장은 걸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걸치는 거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자, 공동구는 우리 그 전기, 가스, 수도 같은 지하 매설물을 이렇게 한 번에 공동으로 수용하는 지하에 해당하는 큰 관. 자, 공동구는 뒤에 가서 따로 배우실 겁니다. 그렇죠? 따로 배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니까 아까 우리 그런 것들 다 봤으니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